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2022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강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 듣기 전에 여러분들 인하대학교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바로 해설 특강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면 수시 모집에서는 68.1%,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31.9%를 선발하고 있고요. 이 수시 모집 안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연도별 우리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도까지는 한 13.3%고 올해는 12.4%, 이제 내년도에는 12% 정도로 거의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은 485명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500명이 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의 논술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선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논술 성적 70%,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30%를 합산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의예과 같은 경우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요. 우리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인데 국어 같은 경우엔 선택 과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수학은 미적분, 기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 4개 영역 중 각 3개 영역이 각 1등급이 나와야 의예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논술 우수자 전형 출제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된다는 점 먼저 주지하시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언어 논술로 치릅니다. 특히 인문학과 이제 사회과학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회과학은 특히 수치 해석형 지문이 제시된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는 기하가 제외되었었는데 올해는 확률과 통계까지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모두 120분으로 동일하고 제시문 출처는 교과서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점수의 30%, 그 학생부 반영 점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3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이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3등급 친구들은 290점을 받고 6등급 친구들은 284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3등급과 6등급 차이가 6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점수는 70, 그리고 학생부 점수는 3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생각했을 때 학생부 반영 점수가 6점 차는 논술 점수로는 1.35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점수 1.35점 더 맞으면 6등급 학생이 3등급 학생과 점수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경쟁률은 이제 40대 1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땐 논술고사를 결시하는 인원이 35%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30대 1 아래로 형성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보았던 이제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 해설지, 그리고 그 전년도에 봤던 기출문제, 그 해설지까지 전부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우리 학교 논술고사에 지원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계열입니다.
다음은 인문 계열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2학년도 우리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바로 논술 모의고사, 논술 전문 교수님들의 해설 특강이 있으니 그 부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 수학과 장영호 교수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하대 자연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주요 사항 및 효율적인 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하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2022학년도 자연계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고 더불어 출제위원들이 제시한 출제 의도, 그다음에 채점 기준 등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및 의예과 모의논술 문제는 각각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문제 1번은 30점짜리고요. 제시문을 보면은 지금 수학 1이라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사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시문 나는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히 잘 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그러니까 XY 관계식, 다시 말하면 XY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Y를 X의 함수로 보고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dx분의 dy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라는 아주 중요한 삼각함수의 극한이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극한값이 1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1번을 살펴보면 1-1번 문제는 이제 소문제 A, B 두 문제로 나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단위원 위에 한 점을 P로 잡았죠. 그 P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주어졌어요. 여기서 세타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 P로부터 거리가 4하고 8인 X축의 양의 방향 위의 점들을 각각 S하고 이제 T라고 했습니다. 자, A번 문제는 S의 좌표를 변수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S의 좌표를 만약에 스몰 s라 한다면 그 스몰 s는 이제 세타의 함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번 문제는 원점을 O라 하고 각 OPS의 크기를 F 세타라고 할 때 F 프라임 2분의 파이, 즉 X 이퀄 2분의 파이에서의 F의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서 A는 5점이고 B는 이제 10점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를 지금 구성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각 SOP가 각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 OPS가 F 세타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S의 X좌표를 이제 스몰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하고 S의 거리가 4, P하고 T의 거리가 8이 되겠죠. 그러면 제시문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제 삼각형을 하나 이제 잡으면 되는데, 삼각형이 이제 눈에 보이죠? OPS라는 삼각형을 잡아주면은 우리가 각 세타와 각 F 세타에 대해서 그 제시문 나에서 주어지는 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16은 1의 제곱 플러스 S제곱 마이너스 2S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을 이제 S에 대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S를 풀면
두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S는 양수니까 S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5 또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16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S좌표 이 스몰 s가 세타의 함수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B번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 OPS에서 또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S제곱은 1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4가 8 코사인 F 세타가 되겠죠. 근데 S는 세타의 함수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제 F의 프라임 2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니까 세타를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로 미분을 하면 왼쪽은 먼저 S로 미분하면 2S, 그다음 그 S를 세타로 미분하니까 D 세타분의 DS. 이 상수는 미분이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F 세타를 또 미분을 해야 돼요. 세타로 미분해서 이제 8 사인 F 세타, F 프라임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F 프라임 세타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S 사인 F 세타분의 1 D 세타분의 DS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A번에서 구한 S를 세타로 한번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이 미분은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과 무리함수의 미분법을 알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무리함수의 미분은 2루트 16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루트 안에 있는 걸 또 세타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세타에다가 이제 2분의 파이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제로니까 이쪽 부분은 제로가 되겠죠. 이쪽 부분은 이제 제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전체적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P점의 위치는 바로 요 Y좌표의 요 점이 되니까 요 점에서는 삼각형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사인 F 세타가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이 사인 F 2분의 파이라는 것은 바로 4분의 S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F 프라임 2분의 파이는 4분의 S랑 사인 F 세타분의 1이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D 세타 DS의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1번에서 1-2번의 A번을 보면은 이제 각 PS5를 세타 1이라 하자. 사인 세타가 5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1의 값을 구하시오. B번은 각 SPT의 크기를 G 세타라 할 때 극한값 세타가 파이로 갈 때 파이분의 세타분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G 세타의 이제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그림에다가 값을 한번 올려보면은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가 되겠죠. 세타가 있고 세타 1을 잡았죠. 세타 1을 이제 각 PS5를 세타 1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지금 P점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저기서 P점에서 수선을 내려 그으면 그 높이가 바로 삼각비에 의하면 이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번은 쉽게 직각삼각형 PS와 수선의 발 H를 한다면 여기를 H라고 놓는다면 삼각형 PHS라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1은 4분의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20분의 1이라는 값을 금방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B번을 풀기 위해서 이제 G 세타가 지금 각 SPT가 되는데 요각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한번 세타 2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먼저 요 각을 세타 2라고 놓게 되면은 세타 2 플러스 G 세타가 이제 세타 1이 되니까 G 세타는 세타 1에서 세타 2를 뺀 값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직각삼각형을 보면 직각삼각형 PHS하고 PHT라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의 값을 우리가 4분의 사인 세타, 8분의 사인 세타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G 세타니까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G 세타를 G 세타의 세타 마이너스 세타 1으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조금 조작을 해서 이렇게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인 세타 1이 4분의 사인 세타 2는 8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거를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1분의 세타 1, 사인 세타 2분의 세타 2가 있는데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에 저것이 제시문 지금 나에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세타가 파이로 가게 되면 세타 1과 세타 2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가 파이로 가게 되면 P점이 음의 X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점으로 지금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 점으로 이렇게 P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타 1이나 세타 2의 값은 다 0으로 가겠죠.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나에 의해서 세타가 파이로 갈 때 사인 세타 1분의 세타 1 이것도 1이 되고 사인 세타 2분의 세타 2도 극한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리미트 세타가 파이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G 세타는 지금 4분의 사인 세타랑 8분의 사인 세타를 뺐으니까 전체적 값은 이제 8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을 꺼집어내고 리미트 세타가 파이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로 갈 때 분모 분자 다 이게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다시 제시문 나의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면 이게 다시 1이 되기 때문에 값은 이제 8분의 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은 이제 두 문제가 나왔고 각 소문제가 이제 A, B로 주어져서 전체적으로 소문항까지 합치면 네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문제 1은 문제가 이제 큰 문제 두 문제로 소문제가 이제 A, B로 두 문제씩 나왔습니다. 15점씩으로 해서 30점짜리고 제시문은 이제 수학 원과 이제 미적분에서 발췌를 했고 1-1번의 A는 이제 삼각형에서의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주고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1-1의 B번은 이제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데 음함수를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의 B번 문제는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시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 그리고 삼각함수의 또 무리함수의 미분과 관계된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의예과 모의논술 문제 1번과 같은 문제인데요. 점수는 35점짜리고요. 제시문은 수학 2라는 교과서에서 다 발췌를 했습니다. 자, 제시문 가는 또 한번 읽어보면 구간 AB에서 1대1 연속함수 gx, gx가 연속함수고 1대1이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구간 CD에서 정의되는 연속함수 hx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건이 hx도 연속함수고 gx도 연속함수면서 얘는 1대1 함수라는 거죠. 1대1 대응. 그러면서 그런 hx의 치역이 함수 gx의 치역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뭐 중간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론은 이제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런 합성을 했을 때 이런 합성 규칙을 만족하는 요 f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합성에서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잘 정의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시문 가인데, 요약을 해보면 합성함수 g0 f = h에서 연속함수 f가 정의가 될 조건이 뭐냐, 그거를 이제 이 제시문 가를 읽고 얘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g는 1대1이고 연속함수에 든다는 거. 두 번째 이제 h라는 함수도 연속함수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h의 치역이 g의 치역에 속하면 바로 이와 같은 g0 f = h라는 합성 규칙에서 f라는 함수가 잘 정의된다라는 것이 제시문 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나도 수학 2에서 발췌가 된 것인데, 이건 사이값 정리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FA와 FB의 그 양 끝에서의 값이, 함수 값이 다 같지 않으면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들을 택하더라도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 = K가 되는 그런 C가 이런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이제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문제는 이제 2-1번을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일단 이제 fx는 연속 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건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fx는 0과 2파이 요 사이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합성이 된 거네요. sin fx, 코사인 x.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문과 맞추려면은 이제 사인을 g로 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h로 보면은 이제 g 합성 f가 h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만족을 할 때 2분의 5파이에 대한 f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f라는 함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값을 지금 구해라는 게 사실은 좀 까다롭죠. f가 뭔지를 모르니까. 단지 이제 f라는 것은 제시문 가에서처럼 코사인 x도 연속함수고 사인 x도 연속함수고, 그런데 사인 함수가 일단 뭐 범위를 잘 제한을 하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죠. 1대1 함수가 되니까 저 f라는 함수가 잘 정의가 돼요. 일단 함수는 잘 지금 f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f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2분의 5파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시문과 연관을 시켜보면 제시문 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시문 나에서 주어지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닫힌 구간 뭔가 하나 잡아야죠. A, B를 하나 잡아야 되니까. 근데 2분의 5파이가 이제 힌트가 되겠네요. 2분의 5파이는 어디 사이에 있냐면은 2파이하고 3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2파이하고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2파이를 뭐 A로 잡고 3파이를 B로 잡았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파이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F2파이, 사인 F3파이를 대입을 했더니 코사인 2파이 값은 1이고 코사인 3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F2파이인데 사인 fx가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볼 때 사인 함수가 1이 되는 값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게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고 그러니까 F2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고 다음에 0과 2파이에서 사인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2분의 3파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F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로서 2파이와 3파이에서의 함수값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재심은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는 연속 함수고 F2파이하고 F3파이가 다르니까 재심은 나에 있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 이퀄 파이, 물론 이제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값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값을 특수한 값을 각으로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파이를 잡은 겁니다. 사이가 파이를 잡아서 특별하게 FC 이퀄 파이인 이 C가 2분의 파이와 2파이와 3파이 사이에 존재하는 건 맞죠. 이게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FC 이퀄 파이를 다시 한번 요 등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C는 사인 F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C가 파이니까 사인 파이가 되고 사인 파이는 0이 돼요.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에서 0이 되는 2파이와 3파이 사이에서의 값은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5파이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2분의 5파이는 바로 파이가 되는 거죠. C가 2분의 5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F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2분의 5파이를 어떤 닫힌 구간 A, B의 사이값으로 하나 이제 존재점을 하나 잡아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심은 나에 있는 사이값 정리를 이제 응용을 해야 되겠다,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하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 문제인데요.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번에는 또 이제 fx가 2-1과는 달리 AB라는 이제 구간에서 정의가 되고 연속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in fx를 이번에는 아까 문제 코사인 x였죠.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제 함수를 놨어요. 이 함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만족을 할 때 그러면 이 정의역 AB의 이제 B-A의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 재심은 이제 가와 연관을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함수를 이제 hx로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hx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hx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0이 되는 점들이 x 이퀄 0하고 x 이퀄 3하고 x 이퀄 4니까 걔를 기준으로 이제 구간을 쪼개가지고 hx를 구하게 되면 다 1차 함수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쉽게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이와 같이 뾰족뾰족하게 되는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도 이제 점수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심은 가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인 함수가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사인이 1대1이 되려면은 구간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2분의 파이라고 2분의 3파이로 잡아주면 그러면 사인 그래프에서 보면 1대1 함수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만 생각하니까 1대1 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연속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hx의 그림으로부터 hx도 연속 함수입니다. 물론 이제 뾰족한 부분이 나오니까 미분은 불가능한 함수겠지만 연속 함수는 맞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가에 의해서 fx라는 함수가 잘 정의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hx의 치역이 sin x의 치역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가 잘 정의가 되죠. 제시문 가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도록 hx가 정의역이 들어가도록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과 1일 때 나타나는 점들이 뭔가를 찾아야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요 점, 요 마이너스 3 계산을 하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요 그래프는 이제 사인 함수의 치역에 들어가는 그래프죠. 그 다음에 또 이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여기 1하고 5가 나오네요. 1하고 5 사이. 요 그래프가 또 치역에 들어가는 그래프. 그러니까 치역에 들어가는 그래프가 되는 요 점들을 찾아내면 그러면 AB라는 그 F의 정의역은 바로 요 마이너스 3과 1,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5 사이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게끔 잡아주면 되는 거죠. F의 정의역 AB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혹은 1하고 5 안에 포함이 되면 F가 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의 정의역 AB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그 다음에 1과 5가 사이에 있는 거니까 B-I의 최대값은 4가 되겠죠. B-A의 최대값은 5-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이제 실수 A1, A2, A3, A4가 지금 이제 빨갛게 칠해진 박스의 내용을 만족을 한대요. 첫 번째가 이제 AN인 A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A1 이런 상황이 되겠죠. A1, A2, A3, A4 이런 형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이에 있는 x들에 대해서 여기 각각 구간에 있는 소구간에 있는 x들에 대해서 sin fx는 코사인 nx 플러스 1, sin fx는 코사인 nx 플러스 1을 만족한대요. n이 1, 2, 3일 때. 그러니까 이제 x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코사인 x 플러스 1을 되는 거고요. 여기 함수는 코사인 x 플러스 1이고 이쪽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코사인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쪽 범위에 있을 때는 코사인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쪽의 범위에 있을 때는 코사인 3x 코사인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죠. n이 1, 2, 3일 때 그 구간에 있는 각 구간에서의 함수와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소인 fx가 존재한다. 이런 이제 fx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랬을 때 a1을 얘가 이제 2분의 파이로 딱 픽스트 시켜주면 a2라는 값, a3라는 값을 구하는 거고 a4는 딱 부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A4의 가장 큰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빨간 박스 네모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한번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그린 형태로 한번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자, x가 A1, A2 사이에 있으면
sin fx는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sin fx는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f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 코사인 x 플러스 1은 이건 연속 함수죠. sine도 연속 함수고 또 sine은 적당한 범위로 내게 되면 이제 1대1 함수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fx가 잘 정의되려면은 이 코사인 x 플러스 1이 사인 함수에 우리가 2-2번에서 했던 것처럼 사인 함수의 치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사인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다음 두 번째로 또 x가 a2와 a3 사이에 있으면 이번에는 또 코사인 2x 플러스 1을 사용하니까 얘도 사인 함수의 치역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h의 치역이 g의 치역에 포함이 돼야지만 f라는 함수가 잘 정의된다는 게 제시문 가의 내용이니까 얘도 이제 사인 함수의 치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가 a3에서 a4까지 변하면은 이제 sin fx는 코사인 3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바라보면 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2를 넘어가면 그죠? 코사인 x나 코사인 2x나 코사인 이건 코사인 3x인데 잘못됐죠? 이거 3x입니다. 코사인 3x가 코사인 3x 코사인 3x가 다 이게 지금 뭡니까?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죠.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코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3x는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또 한편 코사인 x 플러스 1, 코사인 2x 플러스 1, 코사인 3x 플러스 1이 연속함수니까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 그다음에 이쪽에서 A3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같아야 돼요. 함수값도 다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A2하고 A3라는 요 경계점에서 코사인 X에서 A2 집어넣은 거랑 코사인 2X에다 A2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고 다음에 코사인 2X에 A3 집어넣은 값하고 코사인 3X 플러스 1에 A3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코사인 A2하고 코사인 2A2가 같아야 되고 코사인 2A3랑 코사인 3A3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A2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2에다가 플러스 2파이의 정수배만 더해주면 다 같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3A3도 플러스 마이너스 2A3 플러스 2K파이 형태로 K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K는 나중에 다시 쓰겠지만 K는 정수 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주면 A2하고 A3가 어떻게 생겼나, 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 값인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인 경우는 넘어가서 빼주니까 A2는 2K파이 형태, 2파이의 정수배 형태, 또는 마이너스로 봤을 때는 넘어가면 3A2니까 3으로 나눠서 3분의 2K파이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3는 역시 넘어가서 플러스일 때 넘어가면 A3가 나오니까 2K파이 형태랑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5가 나오니까 5로 나눠서 5분의 2K파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2와 A3가 어떤 형태인가가 이제 판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3X는 이제 다 음수,
음수가 되는 그런 x의 범위들 중에서 a2, a3가 저런 모양을 갖는 걸 이제 찾아내면 돼요. 언제 찾아내냐면 이제 a1이 2분의 파이가 딱 됐을 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1이 2분의 파이일 때 먼저 이제 x가 a2보다 작다. 요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코사인 x라는 조건을 사용할 거니까 코사인 x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코사인 x가 음수가 되는 것은 이제 여기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거죠. 거기서 a2는 2파이의 정수배하고 3분의 2k 파이. 2파이 정수배는 없지만 3분의 2k 파이에서 나타나는 값이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가 있죠. 그래서 a2 값이 두 개가 나와요. a2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a2가 3분의 2파이인지 3분의 4파이인지를 이제 골라내야 되니까 코사인 2x의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2x의 그림은 주기가 파이니까 이같이 끊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끊죠. 네 개로 끊으니까 2파이가 4분의 8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7파이죠. 4분의 7, 4분의 5,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A2가 3분의 2파이다. 3분의 2파이다. 3분의 2파이는 2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면 코사인 2x가 음수가 되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면 4분의 3파이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3는 3분의 2파이와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사이에서는 A3 형태의 모양은 하나도 없어요. A3가 5분의 2k 파이 형태는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A2는 3분의 4파이로 결정이 됩니다. A2는 3분의 4파이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2가 3분의 4파이로 결정이 됐으니까 A2가 이제 3분의 4파이일 때 A3까지 그래서 x가 이 범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코사인 2x가 음수라는 걸 사용하는 거니까 다시 이 그림에서 3분의 4파이가 어디냐면 여기죠. 3분의 4파이가 여기에 있으니까 4분의 7파이보다 작으면 돼요. A3는 4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A3 형태 5분의 2k 파이 형태가 나오려면은 k가 4일 때 5분의 8파이, 5분의 8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8파이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됩니다. 5분의 8파이가 바로 이제 A3가 되는 겁니다. A3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4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코사인 3x의 그림을 그려봐야죠. 코사인 3x. 3x가 음수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6개로 만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6개로 만나니까 이거 6분의 12파이가 6분의 11파이죠. 6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5분의 8파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5분의 8파이가 여기에 있으니까 x가 5분의 8파이와 a4 사이에 있을 때 코사인 3x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 a4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6분의 11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A4는 6분의 11파이까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대값은 A4의 최대값은 6분의 11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면서 논리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문제 2번은 의외과 문제 1번과 같은 문제로 모의논술에 나와 있고 문제가 세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세 문제로 이제 10점, 10점, 15점으로 주어졌고 아까 봤지만 2-3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1은 이제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사이값 정리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고 2-2는 이제 그 제시문 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합성함수에서 이제 그 f라는 함수가 존재할 잘 정의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 조건을 찾으려면 앞에 있는 g 함수가 1대1이고 연속 함수고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h 함수가 연속 함수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h의 치역이
g라는 함수의 치역에 이제 포함이 되면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잘 정의된다. 그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 치역이 이제 어떻게 함수가 존재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2-3번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함수를 잘 어떻게 이제 이어 붙여서 내가 하지만 연속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들을 다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본다면 이거는 가범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이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서 상당히 이제 변별력이 있는 이제 문제가 하나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연계열 문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고요. 이 문제는 이제 의예과 문제에서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수는 35점짜리고요. 제시문은 이제 미적분에서 부분적분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인테그랄 a하고 b, f'x, gx, dx 정적분은 fx, gx, ab 마이너스 인테그랄 ab에서 fx, g'x, dx로 계산을 한다. 부분적분법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아주 잘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제시문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나는 갑자기 또 제시문 나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수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문제를 풀 때 제시문 나를 혹시 이제 힌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부분적분법을 적용을 한 적분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아마 계산 능력을 좀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2차 함수 gx를 구하셔. 그래서 아예 그냥 2차 함수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2차 함수 gx를 구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하고 f2'x가 연속이며 fa fb가 0인 임의의 함수 f에 대해서 하여간 두 번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 fb가 다 0인 그런 임의의 함수 어떤 함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왼쪽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이죠. 오른쪽은 이계 도함수가 들어갔어요. f의 이계 도함수가 들어가고 2차 함수가 하나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gx를 이제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힌트는 부분적분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분적분법을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가 뭔지 모르니까 적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앞에 이제 1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앞에 1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교과서 뭐 LL 함수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앞에 1이 있다.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1이 나오냐면 물론 x를 미분해도 1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x 플러스 c fx ab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플러스 c 그 다음 f를 미분하는 거죠. f 프라임 x 이렇게까지 이제 부분적분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노테이션은 이제 b를 집어넣는 거에서 a를 집어넣는 걸 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fa equal fb는 다 0이라고 그랬으니까 b를 집어넣으면 fb 0이 되죠. a를 집어넣으면 fa도 0이 되니까 이 값은 이제 0이 돼요. 0이 되고 그럼 남는 게 얘가 남는 거죠. 얘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니까 f2'을 썼으니까 한 번 더 부분적분법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미분에서 이제 x 플러스 c가 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미분에서 x 플러스 c가 되는 일반적인 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f 프라임 x ab 마이너스 앞으로 나갔고요. 그다음 원래 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이건 이제 그대로 쓰고 f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이게 부분점프법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여기만 남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만 남으면 되거든요. 이거만 남으면 되는데 얘가 지금 0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돼요. 이게 0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F'의 B라든지 F'의 A라는 조건들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이 AB가 이 2차식을 만족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이면 돼요. AB가. 다시 말하자면 2분의 1,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2D 이퀄 제로의 근이 AB라는 거죠. AB가 바로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2D 이퀄 0의 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AB를 집어넣어서 다 0이 되게끔 저 이제 C하고 D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플러스 2CB 플러스 2D가 0, A제곱 플러스 2CA 플러스 2D가 0. 두 개를 빼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그다음에 이제 2C 꺼져버리면 B 마이너스 A. 그래서 이제 C를 구할 수가 있죠. A, B는 다른 값이니까 A하고 B는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로 결정이 되고 D는 2분의 AB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이게 0이 됐으니까 이게 G가 되는 거죠. G. 요 함수가 이제 G라는 함수예요. C하고 D가 AB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주면 GX는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라는 2차 함수는 2분의 X-A, X-B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분적분법을 두 번을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산 능력을 보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3-2번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3-1번에서 GX를 구했죠. GX가 지금 2차 함수였죠. GX 구한 GX와 그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하고 그다음에 F2'X가 연속인 거죠. 근데 FA 이퀄 FB가 0이라는 조건은 지금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태 문제를 지금 쓸 수는 없죠. 바로 3-1번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3-1번의 적용할 수 조건이 하나는 모자랍니다. 그런 함수 F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3-A번 문제에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FA 이퀄 FB가 0이면 그러면 인테그랄 AB fx dx는 인테그랄 AB gx f2'x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지금 FA, FB가 0이라는 이 조건이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요. 이 조건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등식을 사용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런 식이 유도가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재심은 간은 아닌 것 같고요. 재심은 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재심은 나가 지금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그 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워서 뭔가 이 조건이 되도록 함수를 하나 만들어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라는 함수는 두 번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오목볼로 구별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물론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경우도 이제 좀 조작해서 다시 만들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일반성을 잃자고 볼록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이 여기에 있어요. A, FA, B, FB.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제시문 나에서 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X에 대해서 fx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높이의 차, 걔를 한번 새로운 함수로 한번 놔볼게요. 걔를 이렇게 이제 hx로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hx를 fx 높이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높이까지를 뺐습니다. 이렇게 빼니까 이제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플러스일 때 빼니까 마이너스 f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건 거치는 1차 함수고 f는 두 번 미분 가능하니까 h도 두 번 미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h2' 바로 f2' 되는 거고요. x가 이거 1차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 0이 나오니까 2'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HB가 0이다는 사실이에요. 저렇게 되도록 저걸 잘 만들면 돼요. A를 집어넣어주면 0이 나오고 B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여기서 F 대신에 H로 써도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얘는 F2'은 H2'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용이 가능하다. 3-1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 HB가 0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1에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HX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HX 집어넣고 적분하면 돼요. HX 집어넣고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적분하면 이쪽 적분하고 적분해주면 여기 적분 그대로 나오고, 이건 1차 함수 적분이니까 적분해서 정리해주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2분의 FA 플러스 FB B-의 형태가 나와서 요걸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우리가 요구하는 요 식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바로 3-2를 적용을, 앞에 있는 문제 3-2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이 0으로 같다라는 조건을,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 미분이 두 번 미분 가능하고 연속함수라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되도록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H함수를 잡아내는 거, 요거를 잡아낼 때 어떻게 이걸 잡았느냐, 이게 바로 힌트예요. 제시문 나가 힌트죠. 힌트로 줘줬어요. 힌트가 바로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겁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서 함수를 하나 잡아줬습니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3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왼쪽은 이제 2 루트 자연상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해서 0에서 1까지 정적분이죠. 근데 사실 이 정적분은 우리가 계산 못하죠. 이 정적분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계산을 못해요. 이건 계산이 불가하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의 부동식을 지금 얻어낸 겁니다. 이 부동식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근사값을 제가 위로는 얼마, 아래로는 얼마, 그 사이에 있는 값이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래와 위 부분을 이제 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힌트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앞에 있는 3-2번에서 주어진 이 내용이 지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A에서 B까지 fx dx는 2분의
FA 플러스 FB B 마이너스 A 플러스 A에서 B까지 GX F2 프라임 X DX. 그래서 GX는 2분의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F는 이 두 번 미분이 가능하고 두 번 미분 가능한 저 F2 프라임 X 연속함수고 연속함수가 아니면 정적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3-2의 결과를 이제 이용하는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B는 다 주어졌죠. 그래서 써보면 A는 0으로 잡고 B는 1이죠. 그 다음에 GX는 A, B가 결정이 됐으니까 GX는 이렇게 2분의 X 마이너스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F는 여기서 주어졌죠. F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게 되죠. 마이너스 X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승 F2 프라임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 식에 대입하고 싶은 뭐 내용들을 다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죠. 왼쪽, 오른쪽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저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요 지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얘는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에서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데, 대칭, 1이고.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은 0하고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0보다는 크고 이것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을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사실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시면 이 부분은 이걸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띄어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양수고 여기도 양수고 x가 0하고 1에서 변하니까 다 양수예요.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얘를 띄어낸 것보다는 크겠죠. 이만큼보다는 크다라는 거 얻어냈어요. 그래서 왼쪽에 대한 내용을 얻어냈습니다. 왼쪽에 대한 부동식을 우리가 성립했다는 걸 보였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1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하면 이게 1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것은 1보다 이게 없어지는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보다 작겠죠. 이렇게 여기를 이제 1로 바꿨습니다. 여기 파트를 1로 바꿨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4차 다항함수니까 적분할 수 있을 거예요. 풀어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적분을 한 겁니다. 0하고 1이니까 차수만 알면 되죠. 그래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계산했더니 이게 딱 오른쪽 식이 나왔어요. 오른쪽 식의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3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3번 문제는 계속 이렇게 스텝 밟아가면서 앞에 있는 걸 계속 이용해 나가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역시 세 문제가 주어졌고 3-1번이 좀 15점으로 점수가 컸고 3-2, 3-3번이 10점인데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는 문제 3-1번이 그리고 3-2번도 이제 3-1번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맞게끔 다시 함수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때 힌트가 제시문 나가 힌트였어요. 직선의 방정식. 3-3번은 다시 또 3-2번의 결과를 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A, B, fx가 주어지고 그리고 gx를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다라는 것을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그걸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제시문을 활용하고 특히 이제 계산할 능력을 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분적분법을 이용을 해서 함수에 대한 적분을 이계도 함수에 관한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분할 수 없는 것들의 정적분 값을, 근사값을, 위아래 근사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